안녕하세요. 자료구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혜경 강사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1차원별 자료구조의 삽입과 삭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먼저 삭제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열내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수행을 하면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A 배열의 n번 방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방인 n 플러스 1번 방 이후의 유효 데이터들을 앞으로 하나씩 당겨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A 방 10개짜리 배열에 1부터 10까지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모양입니다. 0번 방부터 9번 방까지 유효 데이터가 10개가 저장이 되어 있죠. 이때 A 배열의 4번 방에 있는 5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4번 방을 삭제하고 싶으면 4 플러스 1, 즉 n 플러스 1번 방, 5번 방부터 실제 유효 데이터가 9번 방까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의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앞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당겨놓은 모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당겨주면 자, 유효 데이터의 개수는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요. 자, 5가 있던 자리에 6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5가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은 자, 마지막 유효 데이터였던 10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10이 배열 내에 2개가 존재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근심이 생기죠. 10이 2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프로그램 내에선 10은 1개로 인식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유효 데이터의 개수가 9개로 줄었기 때문에 배열의 0번 방부터 어디까지만 8번 방까지 즉 방 9개만 유효 데이터로 인식이 되고요. 자, 마지막 방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인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0이 2개라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 삭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코드는 배열내 데이터를 삭제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인티저 방 10개짜리 배열에 1부터 10까지 저장을 해놓고 총 10개의 유효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카운트 변수에다 10을 저장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린트 어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과 배열의 시작 주소죠. 배열의 시작 주소와 카운트, 유효한 데이터의 개수를 보내주어서 자, 그 배열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은 수행되고 있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0번 방부터 카운트보다 작은 번 방까지 있는 데이터를 출력할 때 %od, 자, 여기서 5는 필드 폭이고요. 5칸을 잡아서 D, 데시말의 줄임말이죠. 10진 정수로 출력해 주어라. 자,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의 개수만큼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delete 데이터 함수입니다. 자, 얘는 전달인자로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그 다음 카운트 변수의 시작 주소. 자, 카운트 변수에 왜 시작 주소를 보냈어요, 강사님? 아까 위에서는 값을 보내시더니 여기서는 주소를 보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쵸? 여기서 주소를 보낸 이유는 뭘까요? delete 데이터 함수를 갖다 오면 카운트 변수가 변해야죠. 그쵸? 총 데이터 10개였다가 데이터 하나 삭제하고 왔으니까 카운트 변수의 값이 9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 쪽으로 내가 전달인자를 보낼 때 이 변수의 값이 가서 변경돼서 오기를 바란다면 값을 보내시면 안 되고 주소를 보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달인자의 의미는 4번 방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는 방번호입니다. 자, 실제 이곳에 18라인부터 delete 데이터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전달인자는 AP, pcount, index 한번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AP라는 포인터 변수가 자, 배열명.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임의로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 변수는 뭐 200번지서부터 잡혔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상수이다 라는 성질은 이미 앞 강의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러므로 넘 가라 라는 얘기는 100번지 가라라는 얘기고 그때부터 AP는 넘 배열의 첫 번째 방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수행이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죠. 그러면 마치 자기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AP의 0번 방부터 시작해서 AP의 9번 방까지 각 방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실제 코드 안에서 볼 수 있죠. AP의 i번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는 i 플러스 1번방. 자, AP는 포인터 변수지만 저렇게 배열 표현을 사용해서 각 방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요거 우리 이런 표현을 배열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전달인자들을 살펴보면 P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P카운트는 카운트 변수의 포인터. 자, 200번지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곳을 이렇게 가리키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포인터 변수가 메인 함수에 있는 카운트 변수를 가리켜. 그러면 뭐가 가능합니까? P카운트를 이용해서 이 카운트 변수의 값에 접근해서 그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예,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갖고 와서 읽을 수도 있고, 특정 값을 넣어서 값을 바꿔줄 수도 있는, 예, 권한이 생기죠. P카운트에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달인자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자, 4입니다. 4번방을 삭제하자라는 의미였었죠. 자, 그러면 전달인자 모두 받았으니 이제 삭제를 바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if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의 데이터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유효 데이터가 5개예요. 그러면 몇 번방부터 몇 번방까지 저장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0번방부터 4번방까지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유효 데이터가 5개면. 근데 그 상황에서 7번방을 삭제하라, 옳지 않아. 옳지 않죠. 그렇죠? 자, 7번방에는 유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주는 코드가 지금 이 if 체크죠. 자, if,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7. 자, 현재 유효 데이터의 개수는 5. 그러면 7이 5보다 작니? 라고 물어보면 거짓. 그러면 else 블럭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수행해 주고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삭제할 수 있죠. 자, 인덱스가 얼마? 4. P카운트가 가리키는 유효 데이터의 개수는 10. 그래서 4가 10보다 작냐? true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첫 번째 해주는 것은 P카운트가 가리키는 것을 하나 감소시켜라. 그러면 10이 9로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래더라. 자, 그 다음에 포문을 이용해서 앞으로 당기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룹 제어 변수, 포문의 룹 제어 변수, i라는 애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해 나가는지 볼까요? 자, i는 인덱스 4번 방부터였죠. 자, P카운트가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가 되겠죠. 작을 때까지니까 8까지가 되겠네요. 자, 4부터 8까지 5회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겠고요. 그렇게 돌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4번 방에다 5번 방을, 5번 방에다 6번 방을 하나씩 당겨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여기가 5가 들어가 있는 이 방이 4번 방이겠죠. 자, 그러면 4번 방에다는 5번 방을, 5번 방에다가는 6번 방의 값을 이렇게 당겨 넣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6, 7, 8, 9, 10 당겨져 왔고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10은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이미 유효 데이터 예수가 9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실제 사용하는 영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당기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리턴에서 돌아가서 다시 그 내용을 한번 찍어보는 형태로 수행이 되죠. 자, 실제 실행을 통해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자, 처음에 배열 전체를 갖다가 찍어줬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의 데이터가 출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수행이 됐습니까? 자, delete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4를 삭제하였으므로 4번 방을 삭제하였으므로 4번 방에는 5가 삭제되고 안 보이는 표현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delete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이어서 배열 내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배열에 n번방의 데이터를 추가하려면 n번방부터 그 n번방 이후에 유효한 데이터들을 뒤로 밀어준 후 n번방의 데이터를 저장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단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배열 내 데이터를 추가할 때 실제 배열의 크기를 초과해서 저장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즉 데이터 배열이 방 10개짜리 배열인데 이미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추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인티저 방 10개짜리 배열에 이번에는 1부터 7까지 7개의 데이터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0번 방부터 6번 방까지 7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방 3개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배웠던
배열의 방해 개수보다 유효 데이터의 개수가 부족하며 부족한 만큼 뭘로 채워집니까? 0으로 채워지는 성질에 의해서 0으로 채워져 있는 모양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런 상황일 때 A 배열의 4번 방에다가 9를 한번 추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4번 방 이곳에 9를 추가하려면 그 방, 4번 방부터 유효 데이터가 있는 방까지 있는 값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뒤로 밀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뒤로 밀은 다음에 그 다음에 9를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된 모양을 볼까요? 유효 데이터의 개수는 8개로 늘어났고요. 자, 4번 방에 9가 추가되어 있는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7번 방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하는 코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다음 코드는 배열 내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자, 인티저 넘 방 10개짜리 배열에 1부터 7까지의 데이터만 저장을 하고요. 총 유효 데이터의 개수는 7개. 자, 프린트 어레이 함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배열 내용을 출력해주는 함수이고요. 자, 인서트 데이터 함수를 볼까요? 인서트 데이터 함수가 중요하죠. 자, 여기에서 역시 배열의 명, 카운트 변수의 시작 주소, 자, 그 다음에 전달 인자로 숫자 2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숫자는 4번 방에다가 라는 방번호가 되겠고요. 두 번째 숫자는 자, 추가시키고 싶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9라는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자, 인서트 데이터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곳은 19라인인데요. 자, 여기에서 전달 인자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AP라는 포인터 변수는 배열의 시작 주소 임의로 역시 100번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번지 받아서 그때부터 넘 배열을 가리키게 되고, 포인터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면 마치 본인이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0번 방부터 자, AP의 9번 방까지 각 방에 전체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다. 설명드렸었죠. 자, 그 다음 tCount라는 포인터 변수는 메인 함수에 있는 카운트 변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인덱스라는 변수에는 4번 방에다가, 그쵸? 추가시키고 싶은 데이터는 데이터 변수에다 저장해 놓았습니다. 9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추가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f 체크가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배열은 선형 자료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정 방을 저장 안 하고 갑자기 그 다음 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저장 안 하고 이렇게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경우로 볼까요? 자, 인덱스가 9가 왔습니다. 9번 방에다가 저장해. 자, 근데 실제 방에는 배열에는 방이 몇 개가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저장되어 있을 건데 5번, 6번, 7번, 8번 방을 비워놓고 갑자기 9번 방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인덱스가 9이고 pCount가 가리키는 것이 5이면 자, 9가 5보다 작거나 같냐? 거짓이죠. 그럼 else 블럭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수행 안 하고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인덱스가 얼마? 4번 방에다가 현재 pCount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은 얼마? 7. 데이터가 7개니까 4번 방에 당연히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자, 이 방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미는 작업을 해주는 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i는 얼마부터 나오나요? 자, i는 pCount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이니까 7이 되겠네요. 7부터 자, i가 인덱스보다 클 동안이니까 인덱스가 4니까 그거보다 하나 크니까 5일 때까지 i를 하나씩 감소시키는 것에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자, p의 i번 방에다가 자, 7번 방에다가는 6번 방의 값을 넣고 이런 식으로 뒤로 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가 7번 방입니다. 7번 방에다가는 6번 방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서 여기가 7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방에다가는 6이 밀려 들어오죠. 그래서 6으로 바뀌고, 자, 6번 방에는 4번 방에 있는 값이 밀려 들어와서 여기가 5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방, 6번 방, 7번 방에다가 전체적으로 값이 하나씩 뒤로 밀려 들어와 있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밀어놓은 후에 AP의 인덱스 번방에다가 인덱스 4번 방입니다. 자, 여기가 4번 방이 되겠죠. 4번 방에다가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래요. 데이터 9를 집어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9가 저장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9, 5, 6, 7로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모양을 보고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되냐? 아니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아있죠. 자, P카운트가 가리키는 것을 하나 증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P카운트가 가리키는 값이 총 데이터 7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이 코드가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1부터 7까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던 상황 중에 4번 방에다가 9를 추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 2, 3, 4, 9, 5, 6, 7 해서 8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배열 내의 삭제 및 추가 코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배운 1차원 배열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실제 제어에서 재밌는 1차원 배열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